네,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이 순간에 나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은 사실 뭐 아직 이분도 살아있기도 하고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딱 뭐 일반적으로 고전이다 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이 이제 명상가로서 자기 체험이나 깨달은 것들을 잘 쓴 거라서 이전에 어떤 그 명상가들이 이야기하는 것들과도 겹치는 것도 많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도 쪽이나 여기서 말하는 고전에 나오는 내용들이랑도 좀 많이 겹칩니다. 겹치는 게 많고, 그런 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한번 선정을 하게 됐어요. 에카르트 톨레는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생존해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분은 대표적인 뭐 달라이 라마라든지 이런 분과 함께 굉장히 유명한 영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삶을 보면 특정한 뭐 학위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명상하면서 어떤 깨달았던 것들, 또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얻었던 내용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씩 전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책도 내기도 하면서 그런 위치에 좀 가게 되죠. 대표적인 저서로 이런 책들이 좀 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책은 두 번째 있는 Practicing the Power of Now. 처음에 이제 The Power of Now라는 책이 나왔고, 그 책에 대한 어떤 실천서 같은 책으로 나온 책이 아주 이 책이고, 어, 굉장히 짧으면서도 톨레의 사상이나 어떤 생각들이 가장 잘 압축된 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했고, 맨 마지막에 있는 뉴월스라는 책은 그 오프라 윈프리가 좀 추천하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책이고, 어, 뭐 이렇게 굉장히 더 이 사람의 사상이 더 조금 광범위하게 더 잘 정리된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두 번째 책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순간의 나라는 책으로 나왔고, 에크하르트 톨레의 사상의 핵심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머무르고 그런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가지는 게 어떤 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 내 감정과 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고통의 원인이라든지 마음의 평화로움을 향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읽으면서 생각할 거리가 많고, 어, 아주 친절하게 좀 써 있기도 하지만,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면 되게 생소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읽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에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고라는 말은 자아죠, 자아. 보통 자아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자아는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아란 게 있는데, 이 자아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 자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나라는 존재감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자아인데, 이게 바로 에고라고 하는 건데, 이 에고가 진정한 나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마음과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할 때 생성되는 거짓 자아다. 조금 나쁜 자아처럼 나와요. 이제 나의 진정한 나라는 게 있고, 그 진정한 나 말고 내가 일상적으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이란 게 생기죠.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든지, 기분 나빠.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희망을 품는다든지, 행복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인데, 이건 현실을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대응하는 거죠.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나구나라고 느껴버리면,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면, 이 에고라는 게 생기고, 이 에고는 진짜 자아가 아니다라는 게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에고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뭐 사람들이랑 대화도 해야 되고, 뭐 어떤 감정도 느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 안에 또 무의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그 드러나지 않는 나가 진짜 난데, 이 드러난 나랑 완전히 하나라고 생각해 버리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그런 의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고는 현재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이나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해줘. 과거에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라고 과거에 이래왔던 사람인데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나요? 사실 그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냥 나라는 존재는 매 순간 새로울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어쨌든 지금 이 순간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 내가 결심하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에고란 녀석은 그 자기 에고라는 그 형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래왔던 거에 엄청 집착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MBTI 같은 거 검사하면 뭐 MBTI가 나오죠.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읽어보면은 대충 맞아요. 한 7, 80%내 말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거기에 나온 그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내향형이니까. 나는 원래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막 자기를 끼워 맞춰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막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에고, 그러니까 하나의 에고의 작용이에요. 그런 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과거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리고 미래에 계속 뭔가 이렇게 될 거야. 뭐 미래에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 마음이 에고라는 녀석은 과거와 미래로 막 널뛰면서 계속 자기를 뭔가를 존재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에고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지금 이 순간에 좀 그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말고 이거를 이 책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려면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이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만 과거와 미래로 잠깐 잠깐 활용하면 되지. 거기에 과거와 미래에 너무 빠지지 마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빠지지 마라. 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감정에 대해서 나와요. 감정. 감정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떤 마음에 대해서 몸이 반응하는 게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뭐 갑자기 걱정되면 어때요? 막 가슴이 둥거릴 수도 있고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감정이다라는 거고 이 감정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단절돼 있으면 끊겨 있으면 결국 몸의 문제라든지 증상으로 느끼게 된다. 몸이 막 아파요. 병원 가서 검사를 막 했는데 이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상은 없다는데 나는 몸이 계속 아파요. 막 힘들고. 이게 뭔가 감정이랑 지금 내가 단절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주고 알아봐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 감정을 계속 뭐 알아채지 못한다든지 단절돼 있으면은 그런 그 문제가 몸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감정을 알아봐 주는 게 중요한데 이 감정을 그냥 나라고 그냥 그 동일시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렇구나라고 알아주면 흘러가요. 근데 문제는 아예 감정이랑 단절돼 있으면 이런 몸의 병으로 나타나고 아니면 또 감정이랑 너무 이입되어 있으면 이 감정이 나구나. 지금 화가 났어요. 불덩어리예요. 나는 화야. 불덩어리야. 이렇게 감정이랑 하나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의 폭풍 속에서 내가 휘몰아치면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란 나는 하나가 돼도 문제인 거고 감정을 아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감정은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한다. 마음을 관찰해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경지이긴 한데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이 책에서 한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한번 이게 보고 내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에요. 어려운 주제들이지만 한 번쯤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니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는 힘은 힘을 가장한 나약함이다. 우리가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다른 사람한테 막 해코지를 해요. 그럼 어때요? 힘이 있어 보이죠. 내가 뭔가를 주도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쉽게 말하면 쫄아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걸 느끼죠? 우월감과 권력감을 일시적으로 느끼죠. 근데 이건 가짜예요. 이건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화가 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강한 건데 우리는
그 화가 난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폭풍을 막 쏟아버리는 걸 뭐라 그래요? 강한 걸로 착각하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허탈해져요. 나의 가장 나약함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허탈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것도 이 책에 이런 식으로 잘 나와 있어요. 잠시라도 삶의 상황을 잊고 그 삶 자체에 주목하라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것도 굉장한 깨달음인데, 우리 삶에 어떤 괴로운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행복하고 기쁘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완전 빠져버려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삶이나 연극을 하러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극의 역할에 너무 몰입돼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주문하는 거는 그런 상황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관찰하고 삶, 이 삶에서 내가 배울 게 뭐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라는 거죠. 한 걸음 떨어져서. 마음은 계속 문제를 만들려고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걱정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뭐 해결하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체성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이 없거나 어떤 해결할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빨리 늙어버린다는 말도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 할 건 항상 많거든요. 관찰하고 이 삶 자체를 이렇게 관조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되게 많은데 계속 뭔가 문제를 만들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또 삶을 우리가 잘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문제에 매몰되지 마라.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깨달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행동 자체에다 주의를 기울여라. 결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하다가 잘 되고 못 되고 엄청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너무 격하게 기뻐하거나 우리는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행동하는 것 자체에 주의를 기울여라.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뭐 예를 들면 내가 마라톤 하프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구나. 오늘도 비가 오는데도 10km를 뛰었어. 뭐 이런 거 자체에 주목을 하라는 거지. 실제로 하프 마라톤을 완주하고 안 하고에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또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올바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외부의 일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어,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고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주변의 환경들은 어, 시간이 걸릴지언정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환경 막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잃기 십상이죠. 그런 이야기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압축되어 있어서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잘 터치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기를 권하고요. 그 중에서 그 좀 집중해서 할 거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좀 주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 책이 대부분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 주제로 그 나의 생각과 그 이유를 1200자에서 1600자 정도 에세이로 작성을 해보시고 그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를 인용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이버 아래때 인문 아카데미 카페 주니어 고전 읽기 글쓰기 수업 게시판에 1주차 토요일까지 영상 시청 후기글과 독서 인증글 이 책을 읽고 한번 작성을 하시고요. 2주차 토요일까지는 독서 완료 인증글 그다음에 책 내용 요약 글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3주차 토요일까지 이메일로 과제를 제출을 하면 이 과정을 수강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일정은 좀 바뀔 수는 있어요. 자, 이 책도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내가 책을 그냥 읽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재미있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